네,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잘 보이나요? 네,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류 없이 잘 되고 있고요. 네, 카메라는 켜주세요. 카메라는 켜주시고 학번은 지워주세요. 학번 예민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 이름에 라이트 클릭하면은 이름 바꾸기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바꾸시면 돼요. 저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배경 화면을 저기 황민욱 군은 굉장히 밝게 해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만들어놨네. 네, 암흑의 우주 이런 거 말고 막 자, 수업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공유되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렉처 노트 5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리뷰도 할 겸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그래서 요 전까지 렉처 노트 이제 4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 요약이 돼 있어요. 먼저 DT-LTI 시스템과 CT-LTI 시스템에 대해서 타임 도면에서 그 해석법을 배웠어요. 뭐 언제 해석이란 말을 했나요? 네, 했죠. 그러니까 그 임펄스 리스판스를 보면 뭐 하는 건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네, 모르는 것도 있어요. 딱 봐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간단한 임펄스 리스판스 알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었어요. 델타에다가 어떤 알파 그 다음에 딜레이 해서 적당히 이 타우와 알파를 조절하면 간단한 에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어. 정말 산울림처럼 야호 하면 야호 이렇게 되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해석법은 당연히 임펄스 리스판스를 바탕으로 해서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식은 이제 컨볼루션 썸과 컨볼루션 인티그랄이었고 맞습니까? 네, 인티그랄이었고 1호부터 LTI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로 이렇게 completely characterize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았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어널리시스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보고는 이제 입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그 다음에 신티시스는 또 어떻게 해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간단하게 써진 것을 하나 만들어요. 맞습니까? 뭐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에코 마이크가 제일 간단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임펄스 리스판스 나오잖아요. X 자리에 디렉 델타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H가 이렇게 해서 좀 뭐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좀 뭐 간단한 것들만 되지 좀 복잡한 것들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연장들을 우리의 연장 툴박스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특히 이 연장통에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여러분은 이제 서킷 디어리 과목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미분 방정식 그 중에서도 뭐 굉장히 많지만 미분 방정식의 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제가 벤 다이어그램 일부러 그리진 않을게요. 그 중에 정말 정말 작은 점 하나 딱 찍으면 뭐죠 그게?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어떤 x of t와 y of t가 관계되어 있는 릴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집합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사실 넌리니어 뭐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수업 시간에 처음에 미분 방정식 배울 때 오만 복잡한 뭐 미분 방정식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유용한 게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RLC 서킷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우리가 RLC 뭐 물론 OP앰프 안 쓰고는 거의 곤란해요. 예. 왜냐하면 OP앰프가 여러 연산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더하거나 뭐 뒤집거나 인버트를 하든가 회로 이론 들은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회로를, 그러니까 어떤 회로가 있어요.
인풋 아웃풋이 있는 또 다른 회로가 있어요. 그거 그냥 연결하면 본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때 이제 쓰는 트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OPMP를 그 사이에 집어넣어서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자회로 과목 파이널 프로젝트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FM 무선 마이크 서킷에서 따오고 이쪽은 뭐 어디서 따오고 해서 이제 막 붙이는데 처음에 붙이니까 당연히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OPMP를 막 넣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RLC 컴포넌트들과 OPMP 이런 걸 써서 만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X of T를 집어넣어서 Y of T가 나오게 하는데 예를 들면 X of T가 어떤 M of T 더하기 M of T에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곱해져 있는 이런 시그널이라고 했을 때 아웃풋에 M of T만 나오게 하려고 해요. 이런 서킷 지금 임펄스 리스판스만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LTI,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을?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싹 없애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떻게 만들까만 생각해서는 못 푸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참고로 이 문제는 굉장히 클래식한 기억하는 학생들 알겠지만 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AM 라디오 같은 거 에서 이제 복조를 할 때, 디모듈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로우 패스 필터예요.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해서 필터 LPF 이렇게 많이 써요. 로우 패스 필터. 그래서 높은 주파수 신호는 버리고 안 통과 못하게 하고 낮은 주파수 신호만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학생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서킷 시간에 조금 하긴 했어요. 뭐 어떻게 RLC를 잘 튜닝 해가지고 기억나요? 근데 그때는 주로 이런 거였죠. 밴드 패스였죠, 그렇죠? 어떤 공진 주파수가 있으면 그 주위에서는 잘 통과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프레스 되는 거 그려봤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아직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루려면은 우리가 이 렉처 노트 5부터 배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사용할 여러분의 연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좀 뚱딴지 같지만 이 리니어 시스템 프로퍼티에서 나와요. 노트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할게요. 왜냐면 똑같이 반복하면 여러분 재미없으니까. 자, 리니어 시스템, 컨티뉴어스 타임 리니어 시스템.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리니어 시스템은 무엇으로 풀리 캐릭터라이즈 되죠? 네, 임펄스 리스판스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LTI 시스템과는 달리 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임펄스가 언제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이나요? 제가 칠하는 부분 two variable function으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나타낼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편하지만 보통 아래 첨자는 디스크리트한 뭐 이런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렇게 잘 안 쓰고 그냥 둘 다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타우가 뭐냐면 임펄스가 가해진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우가 5다 그러면 5 세컨드에 딱 가해진 거예요. 임펄스가. 그랬을 때 우리가 아웃풋을 모든 t에 대해서 관찰하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h sub 5 of 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봤듯이 shifting property 써서 했었죠. direct delta 펑션의 shifting property 써서 이렇게 유도했더니 놀랍게도 리니어 시스템이고 그것의 인풋이 continuous time signal, 아웃풋이 continuous time signal이라고 하면 항상 two variable function h of t, tau가 존재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이런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오른쪽이죠. 네. 어떤 벡터 인, 벡터 아웃인 리니어 시스템을 정의하면 항상 어떤 매트리스가 존재해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었죠. 이것과 매우 비슷하게 들리죠. 맞습니까? 이게 비슷하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지식을 여러분의 작은 뇌에 집어넣는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순간 딱 맞춰보고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맞아요? 그 양을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1이라는 양이 지식이 있었는데 또 1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이게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학부 3학년 1학기만 돼도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공통점을 찾아내요. 그러면 이렇게 일종의 교집합이 상당히 크거든요, 항상.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딱 따로 파악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으면 굉장히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잘 안 개놓고 막 그냥 서랍장에 넣어놓으면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막 넘쳐나죠. 근데 잘 개서 넣으면 차곡차곡 해서 많이 넣을 수 있죠.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형대 수학 시간에 배운 것들이 실제로 제어 이론에서 계속 나와요. 나중에 통신 신호 처리에서도 나오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타임 베링 임펄스 리스판스가 존재해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면, 이 과정을 할 줄 알면 LTI에 대해서는 유도하는 게 쉬워요. LTI에 대해서는. 근데 LTI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뭐 아웃풋은 인풋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이래. 뭐 이렇게 암기만 하려고 그래요. 결론을.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하면 할수록 지금부터 버릇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버릇을 들이면 새로운 지식들이 어때요? 여러분 뇌가 머리가 터지도록 만들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냥 결과만 암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시험을 단지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3학년 되면 그냥 뭐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주의할 건 뭐냐면 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그러니까 H를 T 타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롭게 정의를 해서 타우 T의 함수로 나타내는 통신쟁이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통신 시간에 가면 신물나게 할 테니까 그때 배우세요. 네. 어쨌든 저런 게 있다. 그래서 반드시 타임 베링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아규먼트에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왼쪽 아규먼트의 함수로 본 임펄스 리스판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할 때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에서 언제 임펄스가 가해지고 내가 언제 관찰하고 이걸 확인해 보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좀 더 제너럴한 얘기를 할게요. 리니어 매핑이 있어요. 리니어 매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요거 L자예요. L자, 필기체 L자 이렇게 폼나게. 그래서 아웃풋을 이제 인풋을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거예요. 여기 인풋, 요 나온 게 아웃풋 이렇게 매핑하는 어느 리니어 매핑이 있는데 이 리니어 매핑의 그러면 매핑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매핑 룰이 있으면 그것의 도메인과 D자예요. 레인지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세 개로 이루어진 하나를 트리플릿이라고 하죠. 트리플릿. 두 개로만 되어 있으면 듀엣이고 이런 트리플릿이에요. 사실 매핑 룰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인풋과 아웃풋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인 것처럼 그런데 도메인과 레인지가 어떤 같은 어떤 유니버설 셋의 서브셋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x도 4x1 벡터, y도 4x1 벡터 또는 x도 continuous time signal, y도 continuous time signal 또는 x가 discrete time signal, y가 discrete time signal 이렇게 도메인과 레인지가 같은 어떤 유니버설 셋으로부터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리니어 시스템의 아이겐 스트럭처라고 해요. 아이겐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용 선형 대수 시간에 벡터 인, 벡터 아웃인 것만 가지고 아이겐 밸류 벡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continuous time signal in, continuous time signal out인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단 아이겐 펑션이겠죠.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 corresponding 아이겐 밸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매트리스 인, 매트리스 아웃인데 둘 다 100by 1짜리 매트리스예요. 그때도 또 우리가 어떤 리니어 매핑이라고 한다면 그 매핑이 또 아이겐 스트럭처를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때는 아이겐 매트리스와 아이겐 밸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 대수 시간에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밑에다 써놨는데, 예, 예를 들어서 continuous time signal in, continuous time signal out인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어떻게 됐었죠? 리니어 시스템이면 이런 펑션이 존재한다고 했죠. 맞아요? ht 타우.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었어요. ht 타우, x 타우, d 타우. 자, 이제 인풋도 continuous time signal, 아웃풋도 continuous time signal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phi of k라는 함수를 집어넣고 얘가 phi of k of t면서 어떤 람다 k 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리니어 매핑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continuous time signal in out일 때는 요런 걸 풀어야 돼요. 요런 걸. 잘 보세요. 요게 주어진 거예요. ht 타우가.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여기 p라고 써야 되는데 x라고 썼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 p라고 돼 있는데 p. 그럼 여기도 p라고 쓸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자, 이게 인풋이에요. 아이고 뭐 한 거야 지금. 지우개를 썼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데 아웃풋에 이제 인풋의 상수배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h는 주어져 있고 여기 p와 람다가 모를 때 이 p와 람다를 알아내기 위한 이 이퀘이션을 프레드 홀름 인티그랄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게 프레드 홀름이라고 안 읽어야 된다고 해요. 뭐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독일식 발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프레드 홀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프레드 홀름 인티그랄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뭐 저런 걸 왜 푸느냐 좀 중요해요. 제어할 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고전적인 제어를 할 때. 요즘은 디지털 제어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또 매트리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어떤 스퀘어 매트리스 H가 주어졌을 때 phi k, 람다 k 페어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 개 있어요. 어떤 걸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이거는 뭐 인티그레이션은 없죠. 디퍼런시에이션도 없고 이건 그냥 이퀘이션이죠. 맞습니까? phi k 찾고 람다 k 찾는 거죠. 요걸 푸는 거예요. 찾아서 요거를 아이겐 벡터, 요걸 아이겐, corresponding 아이겐 밸류, 요거를 아이겐 펑션, 요거를 corresponding 아이겐 밸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든 간에 이제 레인지와 도메인과 레인지가 같은 서브셋에서 나오고 매핑이 리니어 매핑이면 아이겐 스트럭처를 잘 이용하면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대학원 수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어 전공하는 교수님 연구실에 갔는데 여러분이 뭐 얘기하면서 예, 뭐 일반적인 도메인과 레인지가 같은 어떤 셋으로부터 나온 리니어 매핑에 대해서는 뭐 아이겐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이 우와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선행학습을 잘하고 왔구나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리니어 매핑을 하지 않고 다행히 이 과목에서는 뭘 한다고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매핑을 하는 거예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 매핑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까 프레드 홀름 인티그랄 이퀘이션에 나오는 그 매핑인데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컨티뉴어스 타임 리니어 시스템의 매핑 룰이었어요. 참고로 여기 인티그랄 이퀘이션에서는 그 우리 임펄스 리스판스에 해당하던 그 펑션 있잖아요. ht 타우라고 돼 있던 거. 예, 어디 갔어요? 좀 밑에 있나요? 예, 얘를 커널이라고 해요. 커널. 알겠어요? 이 커널이란 말은 제어에서도 나오고 뭐 인공지능에서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뜻이 다르니까 잘 보세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프레드 홀름 인티그랄 이퀘이션의 커널이라고 불러요. 이 h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vk, 람다 k를 찾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과목 자체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타임 인베리언스를 없애고 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이게 리니어 시스템
인 경우 말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일 때로 관심을 줄일 거예요. 관심을. 그런데 그 전에 이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보고 지나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트리스 A가 주어지고 AX는 뭐 람다 X 또는 AV는 뭐 A phi는 람다 phi 이런 거죠. 그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매트리스 두 개가 주어지고 A 뭐 phi가 어떤 컨스탄트 곱하기 B phi 이렇게 또는 뭐 BX 알겠어요? 이렇게 될 때 이 람다와 x는 generalized eigenvalue, eigenvecto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도 알아놓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예전과는 달리 리서치를 할 때 검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이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괴로워져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깊이는 없으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이름만 막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소설, 유명한 소설을 읽었는데 나는 저자도 모르겠고 뭐 그래요. 아니면 내가 사용한 회로 이론 책, 뭐 커버 색깔만 기억하지 저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보면 이름 기억해가지고 야뭐 스미스의 무슨 서킷 디어리 책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뭐 아는 척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재수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빨리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실마리들을 딱 뽑아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러니까 쭉 뽑진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딱 뽑아놔요. 그렇죠? 이렇게 실마리에서 어디서 뽑아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generalized eigenvalue, eigenvector라는 것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아마 작년에 제가 수업할 때, 아니죠, 지난 학기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최근에 수업할 때 냈던 거예요. 예, 시험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XN이 서기 N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 여자 숫자예요. 예를 들면 1971년, 제가 71년생인데 그때 X 오브 1971이 1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제 장남이 이제 2001년생인데 X 오브 2001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몇 개씩은 기억을 해두면 상당히 유용해요. 71년에 100만 명이 났고 30년 후인 2001년에 50만 명이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너무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에 25만 명인가? 근데 20년 안 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30년 만에 절반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은 20년 만에 절반이 태어난 거예요. 큰일이죠.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알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서 망하거나 망해서 인구가 더 줄어들거나. 근데 물론 이제 희망찬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여기는 이제 아직 엔지니어링 선택 안 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엔지니어링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내가 한국에서 뭘 하고 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인구가 줄어들면 있잖아요. 대기업부터 망해요. 알겠어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국제 경쟁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수없이 많은 왜 일본 반도체, 뭐 패전, 뭐 이런 책들 있어요. 일본 반도체 회사에 있다가 그 패전을 맛보고 교수가 돼 있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보면 뭐 삼성이 뭘 잘했고 다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창의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 인구에 비해서 반도체 회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각 회사별로 갈 수 있는 인재의 양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갈 수 있는 인재의 양보다 줄어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특별히 바보가 아닌 이상, 일본 사람이 특별히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되죠?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회사들은 어때요? 월화수목 금금금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3일을 거의 금금금금이래요. 하루는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야근으로 때우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적은 엔지니어 수로도 뭐 경쟁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국내에서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취직해서 뭐 그 조직이 잘 굴러가면 그냥 잘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세대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다행히 뭐죠?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나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단원과 학생들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리고 그 기업들을 보면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80% 이상이 그렇잖아요. 국내에서 예를 들면 학부, 석사, 대학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임원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 외국에서 박사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대학은 학부 대학원은 국제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도 예를 들면 삼성이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뭐 나는 국제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어디 예를 들면 뭐 인텔에 취직 못 하잖아요. 왜? 영어를 못 하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선배들 하듯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거기다가 선배들보다는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세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배들은 뭐 10년, 20년 선배들은 그 선배들이 중요한 커리어를 마칠 때까지 대한민국이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인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면 급격히 국제 경쟁력이 없어지다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인피니온이라는 회사로 반도체 회사들이 합병했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합병해놓고 이렇게 융화를 해야지 어때요? 그 엔지니어 수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경쟁을 했을 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근데 또 일본에서는 이렇게 합쳐놨더니 예를 들면 도시바 엔지니어들이랑 뭐 어디 엔지니어들이 서로 따로따로 막 개발을 한 거예요. 팀이 다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망했죠. 그래서 일본 반도체 패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있어서 제가 아마 빌려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는 인구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구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일본의 엔지니어 수, 양질의 엔지니어 수에 비해서 회사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인력은 줄어드는데 회사들이 빨리빨리 일부가 망하거나 아니면 몰지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망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건 단순한 문제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 of n이라는 이제 시퀀스가 있어요. discrete time signal이죠. 그래서 뭐 1971년에는 뭐 100만, 2001년에는 정말 답답하죠. 50만, 2021년에는 20년에는 벌써 또 25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큰일이죠. 익스포넨셜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어쨌든 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랬을 때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현재 인구를 알고 싶어요. 타임 n에서의 대한민국의 인구를 알고 싶어요. 자, 이것을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써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예. 결국은 뭐냐면 제가 하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다가 DT, LTI 시스템을 디자인해서 XN이 들어가서 YN이 나오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힌트를 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람들이 다들 100년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100년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H of N을 태어난 해를 0이라고 합시다. 만 0살이니까. 만 100살 되면 이제 다 사망했다고 하면 높이를 1로 잡아요. 다. 그래서 99까지 1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0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x와 이 h를 컨볼브 하면은 y가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있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이니셜 잡아놓고 뭐 좀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알겠어요? 이게 무한한 시퀀스가 있다고 하면 h를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어때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요 H of N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디터미니스틱하게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살아있을 확률. 그러니까 태어난 첫 해 말에 살아있을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까지.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1로 디자인하지 않고 1보다 작은 걸로 점점 단조 감소하는 걸로 뭔가 디자인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 뭐 130살 살아있을 수 있겠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기대되는 그렇죠. 정확하진 않지만 기대되는 인구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945년에 태어난 사람이랑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 그 의료 환경 이런 게 다르잖아요. 식생활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M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서기 M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살아있을 확률 있잖아요. 서기 N년에 이게 태어난 거고 이게 어떤 현 시점 N이라는 그 확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 여기 N-M 뭐 M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게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방금 배운 타임 베닝 임펄스 리스판스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HNM으로 해서 NM XM 이번에는 이제 M에 대해서 썸을 해서 YN을 내는 요런 걸로 해서 이제 대충 알아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보다 빨리 감소할 때 대한민국 인구가 도대체 언제 지금보다 반이 되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계산하려면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인구 통계 잡는 부서에서 왜 발표하잖아요. 대한민국 인구 언제부터 줄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될 거다. 그걸 하려면 현 시점의 인구를 알아야 되고 총 인구를 그 중에서 나이에 따라서 인구를 다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살아있을까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살아있을 확률, 생존 확률을 대충 추정을 한 다음에 어때요? 리니어 타임 베링 컨볼루션을 하면 딱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컨볼루션 썸 컨볼루션 인티그랄이 다만 시그널 체인 시스템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참고로 한참 이제 그 학생들이 수학과 나온 학생들이 그 증권사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갔죠. 은행 이런 데. 특히 증권 투자은행 이런 데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 이런 필터링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 주식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때요? 무슨 뭐 30일 평균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무슨 선과 무슨 선이 크로싱 하는 데서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다 이런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필터 만들어 가지고는 그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매일매일 주가를 필터링 한 다음에 나타나는 거 가지고 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네,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오래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뭘 말했냐면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 과목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과목에서는 하지 않겠어요.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과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LTI라고 딱 고정을 하고 하려고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행렬이 있으면 여러분들 대충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해본 학생들은 기억하겠지만 행렬마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페어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르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뭐 하나의 아이겐 펑션들의 집합으로 익스펜드를 해서 인풋을 출력을 알아내고 뭐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돼요. 알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것 계속 이제 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게 스퀘어 매트리스예요. 근데 이게 서큘런트 매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서큘런트 뭐냐면 첫 번째 행이 있잖아요. A 매트리스에 요거를 한 칸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게 두 번째 행이고 또 한 칸 시프트한 게 세 번째 행이고 이렇게 되는 매트리스가 있어요. 물론 시프트 할 때는 이렇게 서큘러하게 돌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녀석은 하나 돌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큘런트 매트리스가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컴플렉스 시누소이드 펑션이 아이겐 벡터가 돼요. 사실 이것과 동일해요. LTI에서 일어나는 일이 수학적으로 일반화해서 보면 완전히 동일해요. 자, 그러면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 델타 펑션이 있는 시스템이죠.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죠? 인풋이 아웃풋으로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는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은 뭘까요? 모든 어드미서블한 인풋이 아이겐 펑션이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한 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게 스케일돼서 나오면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모든 어드미서블한 들어갈 수 있는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그널이 다 아이겐 펑션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뭐든 되죠.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덴티티 매트리스 있잖아요. 다이오고널에만 1인 거. 걔는 어떻게 돼요? 내가 X 벡터 집어넣으면 이거 X 나오죠. 딱 비유하면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딜레이는 X가 들어가서 XT-타우인데 이게 어떤 상수배의 X of T가 되고 싶어요. 상수를 1로 잡아볼까요? 여기서 많이 봤는데 뭐죠? 피리어딕 시그널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딜레이를 t만큼 주는 이런 시스템은 피리어드 t인 모든 어드미서블한 시그널이 아이겐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y periodic function with period t is an eigen function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이만 주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신기해지는데 이게 even function이에요. impulse response가. 그 얘기는 뭐냐면 h of t가 h of minus t와 똑같아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인풋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걸 넣어보세요. 각 가속도가 오메가인 각 프리퀀시라고 하죠. 우리는 레디안 프리퀀시,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하고 레디안 프리퀀시가 오메가인 t의 펑션을 집어넣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했어요. 깨알같이. 제가 오늘 너무 줌아웃해서 설명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h of tau x 이게 인풋이죠. 그 다음에 t-타우에서 타우에 대해 적분하죠. 그런데 이 h가 eve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한번 보세요. 코사인 오메가 t가 있고 여기에 어떤 t의 함수가 아닌 게 나왔죠. 여기는 타우의 함수니까 타우에 대해 적분하면 상수가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오메가가 달라지면 이 적분값은 바뀌겠죠. 맞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임펄스 리스판스가 even 펑션이면 모든 코사인 오메가 t라고 불리는 펑션들이 오메가에 관계없이 아이겐 펑션이 되겠어요.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는 요거예요. 요게 상수니까. 그렇죠? 이런 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서킷 디어리 시간에 배웠어요. 뭐냐면 OPM프와 RLC로 돼 있는 서킷이 있는데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하게 하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60Hz짜리 인풋을 가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벽에서 파워 아울렛에서 뽑아오면 60Hz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에서 항상 어떻게 되죠? 출력에서 이때는 주파수는 같은데, 그쵸? 사실 여기에 어떤 페이즈가 바뀌고 앞에 어떤 게인이 있고 이렇게 나왔죠? 출력으로. 그러니까 여기랑 약간은 다르죠, 그쵸? 비스슨한데, 맞습니까? 여기서는 코사인이 그대로 나오고, 맞아요? 여기는 주파수는 같은데 안타깝게도 페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요 시그널의 아이겐 펑션, 요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LTI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S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S가 어떤 J 오메가 꼴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e to the J 오메가 t가 뭐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어때요? e to the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된다고 했죠. 오일러가 발견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S는 어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여기서 시그마와 오메가는 다 리얼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S는 컴플렉스 넘버인데 이런 시그널을 집어넣어 봐요. DT LTI 시스템에. 자, 그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될지. 아웃풋 Y of T는 자, 임펄스 리스판스에다가 맞아요? 입력. 자, e to the st였는데 어때요? t 자리에 t-타우를 넣고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s of t minus e to the s of t minus 타우고 이거는 지수 법칙에서 e to the st, e to the minus s 타우인데 적분은 타우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e to the st는 타우의 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뽑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보니까 어때요?
타우에 대한 적분이죠. 임펄스 리스판스를 타우의 함수로 놓고 e to the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 이렇게 해서 적분한 건데 이것은 만약에 이 적분값이 수렴한다면 존재한다면 타우의 함수, s의 함수죠. s의 함수. s를 바꾸면 일반적으로 이 값은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s의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요 괄호에서 s를 쓰고 요 전체를 대문자 sh로 많이 써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시 보세요. 입력이 e to the st인데 출력이 e to the st의 상수배가 됐죠. 주의할 것은 s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t의 함수고 요거는 t의 함수고 요거는 일반적인 컴플렉스 넘버겠죠. 뭐가 됐죠? 여기에 우리가 뭐 위에서처럼 임펄스 리스판스가 even이다 이런 말 안 했죠. LTI이기 때문에 임펄스 리스판스 h of t가 존재한다. 그 h of t를 쓰겠다. 이것만 가정하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e to the st가 모든 LTI, 지금 스트럭처 없잖아요. 그렇죠? LTI라는 거 말고는 특별한 모양이 없죠. 모든 LTI 시스템에 대해서 아이겐 펑션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것은 서큘런트 매트리스에 대해서 컴플렉스 시누소이드 벡터들이 그 DFT 매트리스에 나중에 다 배워요. DSP 시간에 DFT 매트리스의 칼럼들이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이걸 한번 넣어 볼까요? z to the n. 여기서 뭐예요? x는 n이 타임 파라메타죠. 그러니까 z는 어떤 상수예요. 컴플렉스 넘버. 알겠어요? 자, 위에 거와 좀 다르죠. 여기서는 엑스포넌트가 s 컴플렉스 넘버 타임스 t이고 여기서는 베이스가 알겠어요? 베이스가 컴플렉스 넘버예요. 엑스포넌트는 그냥 n이고 만약에 엑스포넌트에 뭐 알파 n 이렇게 하면 이거는 z to the 알파의 n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새로운 다시 어떤 z 값으로 z 프라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 일반적으로 z to the n 이렇게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임펄스 리스판스를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안 듣고 있거나 이러면은 여기서 딱 중단하고 해보세요. 직접. 알겠어요? 네.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h of m으로 바꿨어요. 일부러. 왜냐면 여기가 n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z to the n-m.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z to the n, z to the minus m. 중학교 때 왜 지수 법칙을 배웠는지 알겠어요. 그쵸? 이렇게 되고 서메이션은 m에 대해서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어때요? xn이 z to the n인데 출력도 z to the n의 어떤 z의 함수인 하지만 z가 주어졌으니까 컨스탄트겠죠. 어떤 컨스탄트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 밸류가 되고 이게 아이겐 펑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럴렐하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Continuous Time System, Discrete Time System이 있는데 Continuous Time System은 어때요? e to the st의 꼴로 돼 있는 모든 함수가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겐 밸류가 finite 하지 않으면 그건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요 h of s가 finite 해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discrete time일 때는 z to the n. 알겠어요? 어떤 컴플렉스 넘버의 time power. 알겠어요? 그렇게 된 꼴은 전부 아이겐 펑션이 될 이제 일종의 필요 조건을 necessary qualification 통과한 거예요. 1차를. 놀랍죠? 그래서 요 프로퍼티를 이용하려고 해요. 요 프로퍼티를.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리니어 시스템에서 어때요? 타임 인베리언스라는 걸 써서 이런 흥미로운 걸 만들어냈죠. 맞아요? 모든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리니어에다가 타임 인베리언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런 게 가능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예를 들면 넌 리니어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리니어인데 어떤 다른 요것보다는 작겠지만 타임 인베리언스보다는 좀 작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방준용이다 그러면 방스 셋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서 요 집합을 봤더니 여기서 뭔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아이겐 스트럭처. 그러니까 여기 속하는 모든 리니어 방 시스템은 예를 들면
대해서 어떤 아이겐 펑션을 내가 찾은 거예요. 굉장히 유용해요. 맞아요? 네. 하여튼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장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e to the st 꼴 이런 걸 뭐냐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z to the n 이것도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 컴플렉스라서. 네. 그래서 그냥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면 이 LTI 시스템들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임펄스 리스판스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이제는 뭔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앞에서 이제 continuous time일 때 요 h를 이렇게 캐피탈 H of S라고 썼잖아요. 이걸 나중에 S에 대한 함수로 보면 이거를 H of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H of N의 Z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딱 주어졌을 때, 저 H of T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요렇게 계산하면 어때요? 더 이상 T의 함수가 아니라 S의 함수가 되죠. 맞아요? S를 베리어블로 보면 컴플렉스 넘버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꿨는데 보통은 가역적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많은 경우에 가역적이에요. 네. 그러면 매우 유용한 변환이 돼요. 트랜스폼이. 그래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오고 이게 Z 트랜스폼이 나와요. 제가 이번 학기에 배울 거 쭉 설명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Z 트랜스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Z 트랜스폼, JAK 트랜스폼은 다른 거다. ZAK 다른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망신 당했었다고 컨퍼런스에서. Z 트랜스폼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떤 펑션을 그냥 매핑한다고 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이것을 임펄스 리스판스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으로 말할 때는 이거를 시스템 펑션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이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펑션이라고 해서 시스템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시스템 펑션 오브 this LTI 시스템인 거고 이것도 시스템 펑션이라고 해요. Z 트랜스폼도 요 LTI 시스템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트랜스폼으로서 왜 입이 있고 항문이 있는 트랜스폼으로 생각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Z 트랜스폼인데 우리가 시스템 디어리 입장에서는 임펄스 리스판스의 또는 시스템의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또는 임펄스 리스판스의 Z 트랜스폼을 그 시스템 해당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인풋이 e to the st 꼴로 나타나고 임펄스 리스판스 있죠. 컨티뉴어스 타임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면 출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e to the st가 아이겐 펑션이고 아이겐 밸류가 시스템 펑션이 evaluated at s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시스템 펑션 evaluated at s예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discrete time인데 impulse response가 h of n이에요. 근데 input이 z to the n, complex exponential이면 z to the n이 그대로 나오면서 앞에 z 트랜스폼이 evaluated at z가 그렇잖아요. 아이겐 밸류로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자, 여기서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면 이 h of t를 위에선 타우로 돼 있었지만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은 바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t로 바꿨어요. 그래서 h of t times e to the minus st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충분히 먼 지금 내 기준 시간, 관심 있는 시간보다 충분히 과거로부터 충분히 미래까지 다 적분을 하면 그때 나오는 값이 있을 텐데 이것을 s의 함수로 생각하면 이것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거예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시스템 펑션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h of n을 z to the minus n이에요. 보세요.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에 해당하는 것은 포지티브로 다 엑스포넌트를 달아놨어요. 굳이 그걸 네거티브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트랜스폼을 할 때는 다 네거티브로 바뀌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예. 알겠어요?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는 퀴즈에 이걸 못 내는 게 참 답답한데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퀴즈를 내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옆에
오래된 뭐 폰 하나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뭐 카톡 설치가 친구랑 야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야 뭐 이래가지고 부정행위 하다가 저한테 딱 걸려서 퇴학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저는 그런 문제를 이번에 안 낼 거예요. 예. 도저히 여러분이 이제 친구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시간이 없게 그래서 괜히 걸려서 퇴학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로 지난 학기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학당하고 그랬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히 재수강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재수강 하시면 돼요. 매 학기 열리니까 언제든 재수강 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을 해요. 자, 그러면 요 라인들은 뭐냐면 이제 이그젬플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그젬플. 만약에 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h of t이고 시스템 펑션이 캐피탈 H of s인 이 LTI 시스템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인풋을 가하면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인풋을 한번 볼까요? 어떤 e to the skT예요. 그래서 k는 finite 할 수도 있고 countable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원하면 어떤 1부터 어떤 캐피탈 K까지 뭐 5개 이렇게 텀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럼 요 sk는 뭐냐면 주어진 어떤 컴플렉스 넘버예요. 5개. S1, S2, S3, S4, S5에서 5개 주어졌어요. AK도 5개 주어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e to the OT 더하기 e to the 마이너스 OT 더하기 e to the JT 더하기 e to the 마이너스 JT 더하기 e to the 0T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알겠어요? 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출력을 컨볼루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스템 펑션을 써서 나타내라 그러면 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입력이면 출력은요 H에 자 S가 뭐죠? 요거는 5죠, 그렇죠? 5 e to the 5t 더하기 자 요거는 좀 붙여놓읍시다. 이렇게 다르게 배상수를 2배 일단 하고요. 이번에는 S가 마이너스 5죠, 그렇죠? 그러니까 H of 마이너스 5에 e to the 마이너스 5t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요 줄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줄은 요건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이렇게 서메이션 나와 있고 막 이렇게 서메이션의 밑에 서메이션 베리어블이 막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서먼드 안에. 그럼 헷갈릴 때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해보세요. 알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헷갈릴 때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만병통치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example에서 본 게 뭐냐면 x of t가 인풋이 이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기만 하면 이제 어때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원하냐면은 야, 저걸 잘 이용하면 여기에 모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의 집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요런 집합 이게 뭐냐면 AK e to the SKT 맞아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으로 나타내지는 시그널들의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와, 요것만 정확히 알면은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될지 매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들어가는 모든 시그널을 또 생각하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 여기 신준용 군 내가 저걸 찾았는데 말이야 저거 가지고 뭐 하면은 용될 것 같아 우리가 어디 IEEE 무슨 어워드 받을 것 같은데 자네 한번 해보지 했더니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박사과정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지도 교수 때문에 난 망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교수님 여기서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집합 하나 더 정했어요. 요 교집합으로 뭔가 하려고 했더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막히면 좀 더 스트럭처를 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제가 좋아하는 심플리파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그 아인슈타인 좋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뭐 단순화해라, 심플리파이 해라, make everything simple. but not simpler 뭐 이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지는 마라.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면 어때요? 중요한 프로퍼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님이 요 안에서 뭘 해봐라 할 때 여기 있는 펑션 하나에 대해서만 해보면은 뭐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반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작게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뭘 알 때까지 작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실히 내가 알았는데, 야,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그래도 요건 조금 부족해. 그럼 약간 일반화하는 거예요. 셋을 좀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포함하는 요만한 셋을 했더니, 오, 돼요. 그렇죠? 좀 더 큰 교집합에서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사실상 요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요 집합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유용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다룰 수 있게 되면 어때요? 용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승천하는 거죠. 저 드래곤 이러면서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체 집합을 찾지 않고 여기 좀 작은 집합부터 하나 찾아보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예. 제가 시노미 시스템 강의를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강의 안 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지나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작은 집합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야, S가 모든 컴플렉스 넘버니까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e to the O 더하기 J T. 그러니까 뭐냐면 S 자리에 내가 O 더하기 J를 정했어요. 그럼 e to the OT에 e to the JT니까 어떻게 돼요? e to the OT,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T 플러스 J 사인 T 이렇게 되잖아요. 아, 얘는 알겠는데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오케이인데 T가 좀 커지면 어때요? 뭐 좀 무한히 가버리죠. 이거 좀 별로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제껴놔요. 그렇죠? 저런 놈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없는 놈들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관심을 좀 줄여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e to the st가 아니라 j 오메가 t죠. 오메가는 리얼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요렇게 생긴 놈이죠. 요렇게 생긴 놈들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메가가 다른데 저런 e to the j 오메가 t, 그러니까 오메가 kt죠. 그러니까 e to the j 오메가 sub kt들로 돼 있는 어떤 시그널들을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이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확 줄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 컨티뉴어스 타임 위주로 얘기할게요. 일단은. 이것이 뭐냐면 이 푸리에 시리즈와 푸리에 트랜스폼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셉 푸리에라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 사람이 이 자기의 트랜스폼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처음에 리젝 됐대요. 리젝이 뭐냐? 계제 거절. 진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예요. 알겠어요? 학자들에게는 가장 슬픈 단어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대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잖아요. 패전은 병가지 상사 그러잖아요. 리젝은 학자의 상사. 상상상자 이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 예. 학자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 예, 알겠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리젝 당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다른 저널에 냈어요. 예, 쉽지 않아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심지어 조셉 푸리에도 이 위대한 논문을 썼더니 리젝 당했어요, 처음에. 예.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도가 뭐 모양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근데 이 파도를 이 시뉴소이달 펑션 삼각함수로 이렇게 삼각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을 썼대요. 처음에. 그랬더니 뭐 당시 수학자들이었겠죠. 대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리거러스 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리거러스 엄밀하지 않다. 여러분 미적분학 때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렇게 딱 냈더니 조교 형이 막 누나가 쫙 언니가 꺼놓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거 맞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면 충분히 리거러스 하지 않아. 참고로 많은 그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든 분야들이 있어요. 실제로 수학자들이 처음에 격렬히 저항했어요. 거기에 말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다 받아들였어요.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할 건 뭐냐면 이것부터 보자고요. 자,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사인 j 사인 오메가 t라는 함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특정한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자, 이거는 어떤 함수죠?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t에 여기다가 t를 더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만약 t가 어떻게 되죠? 1 over t가 오메가 제로면 아닌가요? 2파이 오메가 제로인가요? 네, 잠깐만요. t 자, t를 넣어요. t
예, 그렇죠. 그러니까 t가 오메가 제로분의 1의 어떤 정수배의 2파이 배면 어때요? 이거 성립해요? 이 t 자리에 이렇게 t 플러스 캐피탈 T를 넣어봐요.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k 이렇게 되고 전개하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전개하면 오메가 없어요 2파이 k인데 삼각함수는 어떻게 돼요? 2파이의 정수배만큼 가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만 제일 간단한 녀석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그러니까 한 텀만 있으면 얘가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잖아요. 앞에 1도 그냥 ak도 그냥 없앴어요. 예. 봤더니 얘가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우리가 처음에 신호 분류할 때 주기함수라는 거 얘기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게 푸리에로 빙의해서 푸리에는 아니지만 알겠어요? 예를 들면 푸리에 지도 교수가 이걸 풀어보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몰라요 하면서 먼저 셋을 좀 줄인 거예요. 저 안에서. 예, 그래서 주기함수면서 요런 꼴로 컴플렉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s가 이렇게 될 때 이 시그마가 다 0인 걸로 그래서 j 오메가만 남는 걸로 하고 나서 보니까 각각의 텀이 어때요? 한 텀만 있으면 주기함수죠. 그래서 이게 주기함수인 걸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예. 자, 지금 우리가 관심사를 이제 주기함수로 줄이려고 해요. 근데 말했지만 주기함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들의 이제는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이에요. 왜냐하면 시그마는 없앴으니까. 네. 저는 뭐라고 하냐면 e to the st 이렇게 돼 있으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하고 e to the j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이라고 해요. 네. 컴플렉스 삼각함수. 네. 자, 그런데 이 주기함수인 것과 그러면 컴플렉스 삼각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되는 것과 뭐 이렇게 포함 관계인가 아니면 뭐 교집합 관계인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컴플렉스 삼각함수,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이 언제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된 것이 언제 주기함수가 되는지를 먼저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x of t가 코사인 2파이 t 더하기 사인 4파이 t예요. 자, 요거는 주기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주기함수죠. 주기 얼마죠? 주기 1이죠. 그렇죠? 2도 주기인데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1이죠. 그렇죠? 제가 펀더멘탈 피리어드 얘기했어요. 예전에. 주기는 양수들만 주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주기, 0이 아닌 주기를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해요. 그래서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얘는 1이에요. 얘는 펀더멘탈 피리어드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렇죠?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2분의 1이에요. t 자리에 t 더하기 2분의 1 넣어보세요. 그럼 똑같아지잖아요. 맞습니까? 네. 사인, 코사인 펑션이 2파이 주기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인데 우리 오랜만에 소크라티브를 써봅시다. 네. true, false 퀘스천이에요. true, false. 자, x of t가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파이 t다. 했을 때 이게 주기함수이다. 하면 t를 누르고 아니다. 그럼 f를 하세요. 자, 알겠죠?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파이 t. 자, 제가 준비를 할게요. 어디 갔어요? 제 윈도우 여기 있네요. 퀴즈 true, false next instant 자, 시작해보세요. 자, 다시 얘기해요.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파이 t는 주기함수이다 아니다. 뭐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예. 예, 자꾸 이러면 이제 제가 자기 이름으로 답을 하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끊고 혼자 생각해 보라고 해서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용서해 줄게요. 자, 15명이 답을 했습니다. 뭐 A는 뭐고 B는 뭐예요? 제가 뭘 잘못 눌렀나요? true, false. 자, 볼까요? 예, true라고 한 학생이 36%, false가 64%인데 답은 false예요. 예, majority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 majority가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첫 번째 텀은 주기함수예요. 주기 얼마? 주기 2파이죠. 그렇죠? 얘는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2파이예요. 예. 얘도 피리어딕이죠. 피리어딕이고 얘는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2예요. 예.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런데 이 x가 주기함수가 되려면 어떤 캐피탈 T가 존재해서 요걸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증명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얘와 얘는 어때요? 정수배를 해서 얘 어떤 뭐 L배 여기 M배 해서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수배. 그러니까 무리수와 자연수가 그렇잖아요. 정수배에서 같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본래는 어때요? 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으로 e to the st,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에서 컴플렉스 시누소이드로 좀 바꿨어요. 그 다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 우와, x가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면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또 덤벼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 한 텀만 딱 있는 걸 생각해 봤더니 심플리파이를 해서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주기함수인 것과 교집합을 생각하려고 했더니 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것만 가지고도 있잖아요. 이 두 집합. 그러니까 처음에 컴플렉스 시누소이드에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누소이드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리어딕까지 이제 집어넣으면 더 작아질 텐데 그것만으로도 푸리에 시리즈라는 엄청난 분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참고로 이제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저기 제 책장에 푸리에 시리즈라는 이만한 책이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을 이게 의미 없어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줄인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된 입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기함수라고 해놓고 시작하려고 해요. 주기함수라고. 알겠어요? 아예 주기함수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주기함수이면서 알겠어요? 주기함수이면서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굉장히 줄였어요. 관심사를.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용어들을 다시 리뷰를 합시다. 용어 리뷰를 하면 펀더멘탈 피리어드 얘기는 했어요. 제가. 예. 디스크리트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디스크리트일 때는 더 괴로워요. 자, 이거 한번 또 해볼까요? 제가. 자, x of n이 이것도 true false 문제예요. 준비하세요. x of n이 코사인 4n이에요. 자, 이것은 피리어딕 함수이다. 아니다. true false. 알겠어요?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코사인 n x of n은 코사인 4n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주기함수이다. 아니다. 다시 해봅시다. 화면이 안 바뀌죠? 이렇게 가는 게 나은가요? 네. 자, 답을 해보십시오. 자, 코사인 4n. 코사인 펑션은 주기함수죠. 그렇죠? 근데 x of n을 코사인 4n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은 주기함수다. 아니다. 자,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그냥 저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서 물론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처럼. 다행히 지난번에는 이 질문을 제가 안 했죠. 자, 그러면 16학생이 답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네. 그래서 13%는 true,
88%는 false인데 이번에도 맞았어요. 예. 뭐예요? 코사인은 주기함수 아닌가요? 예, 코사인 펑션을 그렇잖아요. 코사인 펑션은 모든 실수로 생각하면 이게 주기함수가 맞는데 이렇게 정수에서만 하면 이게 안 되죠. 그렇잖아요. 4의 배수로 왜냐면 코사인 함수가 2파이가 펀더멘탈 피리어드인데 4의 배수로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는 주기함수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false예요. 그래서 이 discrete time 시그널에서는 좀 더 복잡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discrete time 푸리에 시리즈에서 하려고 해요. 지금 제 원노트가 다운이 됐어요. 잠시만요. 네, 이제 될 거예요. 네.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오늘 질문 많이 하고 가야 되겠는데. 자, x of n이라고 하지 맙시다. e to the j 뭐라고 할까요? 2파이 n이 있어요. 이것과 e to the j 잠깐만 조심해야 돼. 네, 2파이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쏘리. 다시 할게요. 자, 이것을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m은 정수예요. m은 양의 정수. 네, 얘들은 다 정수고 너무 복잡한가요? 네, 이건 그냥 안 할게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게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 뭐죠? discrete time complex sinusoidal function이죠? 맞습니까? 오메가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z에 해당하는 게 e to the j m분의 2파이예요. z to the n이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continuous time에서는 여기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놓고 시그마를 0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z to the n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z 자리에 r to the e to the j 세타를 넣어요. r times.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니까 여기서는 요 컴플렉스 넘버를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리얼 이미지너리로 한 거고 이것은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매그니튜드 앵글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어때요? r to the n에 e to the j 세타 n 이렇게 해서 이거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발산 안 하는 걸로 그래서 r을 1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z가 이렇게 지금 나와졌어요. 그런 어떤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인데 놀랍게도 여기다가 주기가 이건 m이겠죠. km 하면 당연히 똑같아지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또 곱해요. 여기다 어떤 정수를. 자, 여기 1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1 자리에 m 더하기 1에 해당하는 걸 넣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뭐 예를 들어 줄게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e to the j 5분의 2파이 n이 있는데 제가 e to the j 5분의 2파이 6n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두 개가 모든 n에 대해서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주기고. 네. 네. 이게 두 개가 같아요. 놀랍게도. 알겠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6n을 어떻게 하냐면 5n 더하기 n으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죠? e to the j 5분의 2파이에 일단 5n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e to the j에 5분의 2파이에 n 나왔으니까 얘와 얘는 일단 같아졌고 얘는 어떻게 돼요? 5 없어지고 e to the j 2파이 n은 어떻게 되죠? 이거 항상 1이죠. 모든 n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이런 거 안 해본 학생들은 네. 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내가 어떤 z를 정하잖아요. 네, z를 정하면 네, 이 z에 n's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막 버벅거리는데 시간은 일단 다 된 것 같고 차근차근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기가 주기 집착해야 돼 진짜. 주기가 n인 캐피탈 n인 주기가 캐피탈 n인 discrete time 시그널들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고는 이 중에서 주기가 n인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는 녀석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기가 캐피탈 n인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들을 찾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제일 간단한 게 e to the j 2파이 n n의 n 이렇게 요게 z죠. 요런 녀석은 어때요? 주기가 캐피탈 N 맞죠? 이렇게 생긴 녀석. 그럼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2를 해봐요. 2n 이렇게 해도 n 자리에 n 더하기 캐피탈 N 이렇게 넣으면 또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e to the j n분의 2파이의 어떤 kn승은 알겠어요? 캐피탈 N은 주어졌어요. n은 타임 인덱스예요. k는 자연수인데 kn승은 모두 어때요? 주기가 캐피탈 N인 discrete time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들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은 그런데 요 k가 어때요? k가 1인 것과 n 더하기 1인 것은 사실은 같은 시그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2와 n 더하기 2도 똑같아요. 2n 더하기 1도 똑같고 2n 더하기 2도 똑같고 이렇게 쭉. 그래서 실제로는 캐피탈 N개만 있어요. 서로 다른 것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주기가 예를 들어서 5인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으면 주기가 5인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몇 개 있다고요? 딱 5개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주기가 캐피탈 N인 discrete time 시뉴소이달 펑션은 5개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5개로 이게 다 나타나지면 좋겠죠. 맞아요? 안 되면은 걔는 일단 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런데 해보면 놀랍게도 discrete time 시그널이면서 주기가 5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5인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discrete time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딱 나타나요. 언제든 나타나요.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 그렇죠? 예, 뭔가 졸업이 보여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러면은 잠깐만요. 큰일인데. 그러면 다음 주로 숙제를 미뤄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할 수 있나요? 큰일인데. 뭐 숙제를 한 번 더 잠깐 숙제가 어때요? 월요일 날 수업하고 나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놓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월요일 끝난 다음에 월요일 수업 끝난 다음에 열심히 해서 제출하세요. 더 연기하는 건 그러니까. 자, 퀴즈에는 그러면 퀴즈 범위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해 주시고 다들 로그아웃 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